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심심찮게 챙겨드리는 절세의 신입니다. 제가 실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오고 있는 세무사이다 보니 각종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대표님들이 세금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절세 방법으로 강의까지 했을 만큼 쇼핑몰 업종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쇼핑몰 세금의 종류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아셔야 하는 쇼핑몰 세금의 종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세 가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하며 원천세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의 신고 기한을 잘 지키고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세금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하죠.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대표님들께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가 알아서 작성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하실 때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을 잊지 말고 지켜주시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사업용 지출을 많이 증빙할수록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품 매입 비용뿐만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광고비용, 임차료, 관리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지출되는 부분들 누락 없이 비용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것에서 10%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상품 가격을 책정하실 때에는 부가세 10%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초보 사업가분들께서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가격을 설정하여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품 가격에서 10%는 꼭 부가세로 미리 생각하고 빼두셔야 세금 신고 시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한 명이라고 고용하게 되었다면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꼭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세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금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더라도 꼭 인건비 신고는 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쇼핑몰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방법 이외에 쇼핑몰의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통신판매업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50%의 세금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청년은 창업 당시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기한을 늘릴 수 있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어디에 사업지 주소를 내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지 주소를 설정하실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괜찮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무실 주소를 내는 것이 세금 절세에는 더 유리하죠. 또 하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시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통신판매업으로 업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업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을 잘못 등록하면 이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정확히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쇼핑몰의 매출 규모와 이용하는 플랫폼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절세 방법을 일일이 대표님께서 챙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무사들이 대신하여 각 대표님들께 맞는 절세 방법을 적용해 드리는 것이죠. 쇼핑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쇼핑몰이라는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대표님 한 분 한 분을 꼼꼼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부디 좋은 세무사를 만나 세금 걱정 없이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쇼핑몰 세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질문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신이었습니다.